미국의 여단들이 개편이 진행되면서 화력 기능이 4단에 통합되는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단들에게 있던 포신포병들이 4단으로 흡수되고 있지요. 그럼 미국이 자랑하는 하이마스 같은 것들은 4단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의 포병을 보면 4단급까지는 포신포병들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원 4단 편제엔 4단 포병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4단 포병이 이라크전을 겪고 여단화하면서 각 여단들로 뿌려졌거든요. 앞으로는 다시 4단화가 되면서 뿌렸던 걸 다시 걷어서 4단 포병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아직 개편 중인 여단들과 4단에서는 견인포나 자주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인포의 경우에는 경량인 M119 105mm 견인포와 M777 155mm 견인포가 사용됩니다. 그럼 미국이 왜 아직 105mm 포나 견인포를 사용하냐면 가벼우니까요. 105mm를 구체계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화력2 사량은 아직 155mm도 무시 못할 체계입니다. 나름 디지털화되면서 간편해졌고 분당 열발의 최고 발사 속도 등 경량화된 부대에선 아직 가용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M777은 경량화에 중점을 두고 만든 체계이기에 105mm와 그리 큰 무게 차이도 없는 체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가격이 자주포들은 다 155mm 규격의 팔라딘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나온 지 엄청 오래된 체계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이고 하드스펙상으론 우리나라의 K9보단 못하지만 특수탄이나 다른 전자장비들의 개선을 통해 성능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포신포병들이 4단급 이하의 화력 자산입니다. 그럼 강철비라던 MLRS 같은 것들은 어디다 팔아먹었냐고요? 그런 것들은 군단급 이상의 자산들입니다. 뉴스에서 화력 여단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런 화력 여단들의 명칭이 야전포병 여단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 보면 저도 늙긴 늙었네요. 이런 야전포병 여단들이 로켓 포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군단, 야전군을 지원하는 포병부대들이지요. MLRS로 알려진 M270이나 하이마스들로 구성됩니다. 강철비라던 집속탄뿐만 아니라 요즘은 집속탄 생산이 국제적으로 제한되다 보니 GPS 유도되는 M30 계열이 장사정 고폭 파편탄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단급 이상이다 보니 종심 타격이 가능한 에이테킴스 같은 전술탄 도탄도 사용이 가능하지요. 이런 군단급 제대 말고도 다영역 작전을 위한 MDT-F에서 사용하는 포병도 하이마스입니다. 앞으로 무장하게 될 에이테킴스의 후속 모델인 프리즘 등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전략 자산인 중거리탄 도탄 LRHW도 사용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화력이 약한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강한 친구 및 공군이 언제나 미리 다 갈아엎어버리고 필요하면 더 갈아엎도록 부르면 되니까요.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본다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우리나라의 포병이 이상한 겁니다. 모 포병 여단의 구성을 보면 포병단에 탈을 쓴 여단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면 포병 여단이 아닌 포병사단이라 해도 될 만한 규모지요. 자체 포들만 합쳐도 유럽의 중소국들 몇 개 합친 포병 전력보다 더 많지요. 4단급 이상부터의 포병 세력은 뿌깨 지읒가를 시전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것도 한국전의 전운이다 보니 견인포 빼고 자주포만 1000단위인데다 MLRS도 수백 대 도입 중이죠. 어케 보면 지상군 대비 타군이 소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양키들의 포병은 어찌 돼 있나 대충 봤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잉여로운 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건승하세요.